완벽주의.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뭔가 카리스마 있고 또 능력 있어 보이고 주어진 것은 완벽하게 해내는 그런 어떤 일면 섹시한 철저함을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서는 가끔 지나치게 높은 성취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를 엄격함으로 밀어넣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책, 미국 유타대학 심리학부 마이클 투 히트 교수의 불안한 완벽주의자를 위한 책에서 이들의 완벽주의는 되레 성공적인 성취로부터 자신을 멀어지게끔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이 책 제목부터 완벽주의자를 불안하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모두 완벽주의자들의 함정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조금 더 잘하고 싶고 또 결과물로 내가 증명될 것이라는 생각도 있고 인정도 받고 싶고 이런 것이 큰 의미에서 완벽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 완벽주의가 한편으로는 영 멋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겠지만요. 이 완벽주의가 건강하고 또 좋게 우리에게 작용된다면 정말 좋을 텐데 이 책의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심지어 완벽을 추구하는 태도가 성취의 삶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자기 파괴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자, 상상해 봅시다. 조만간 친구의 생일 파티를 제가 이제 할 거예요. 저는 이 파티가 좀 완벽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작년 크리스마스 파티보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완벽주의자로 빙의를 해서 이 파티 준비를 함께 해볼게요. 우선 음식 준비를 해볼까요? 참여하는 친구들은 총 5명이고 그 친구들이 각자 애인도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한 1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음식은 한 넉넉히 15인분을 준비할게요. 그런데 혹시 또 비건인 친구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건을 위한 음식도 또 따로 준비를 할게요. 완벽하게. 파티 중에 혹시나 뭐 소음 민원이 들어오면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살지 않는 파티 장소를 물색해야겠어요. 그리고 놀다가 흥이 조금 오르면 노래를 부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노래방 기계가 딱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아요. 노래방 기계도 한 대 빌리려고 해요. 놀다가 피곤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한켠엔 누워서 쉴 수 있는 쿠션과 담요도 준비해야겠고요. 또 분위기가 완벽한 테이블 보도 준비하면 좋겠고 커튼도 색깔이 좀 맞으면 더 완벽할 것 같아요. 자, 어떠세요? 듣기만 해도 이런 노력과 세심함으로 준비한다면 파티는 완벽해질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완벽하게 파티를 끝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사실 이것들이 마음대로 작동할 것이라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아서 처리가 불가능해지면 혹은 비건인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오면 주변에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파티룸이 없다면 노래방 기계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자, 이런 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변수죠.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 역시 완벽하게 나의 계획대로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나의 노력이나 완벽주의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야 완벽한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게다가 완벽하게 준비한 모든 것이 실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한 결과라는 것이 다분히 주관적이거든요. 친구들이 저에게 덕분에 잘 놀았어 라고 해요. 그런데 나는 지난 크리스마스 파티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때는 지금의 노력에 비해서 절반도 애쓰지 않았었는데 친구들이 굉장히 만족했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 파티가 끝나고 나서 친구들의 반응은 뭐 좋기는 했는데 크리스마스 때만큼 만족해하는 것 같지는 또 않아요. 내가 보기에. 따라서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면 나는 수고한 나를 칭찬하기보다 실패의 원인이나 아쉬운 점을 떠올리게 돼요. 아, 음료를 조금 더 많이 준비했어야 했나? 노래방 반주기계는 다른 회사 거를 빌렸어야 했나? 또 혹은 다 끝나고 나서야 떠오르는 것들을 아쉬워하죠. 아, 이 복장까지 테마를 딱 맞췄으면 좋았을 텐데. 아, 복불복 게임을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형태의 것들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생각들은 이 문장으로 귀결이 됩니다. 아, 그랬다면 이것보다 더 완벽했을 텐데. 저자는 완벽주의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해요.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 뭐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적응적 완벽주의는 가능한 성취를 위해서 즐겁게 노력을 하는데 반해서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불안한 완벽주의자들이 바로 이런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를 말하죠.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예시로 들었던 완벽한 생일 파티를 생각을 한 번 더 해볼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주관적인 완벽함과 통제 불가능한 요소들로 인해 불안한 완벽주의자는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서도 피곤해요. 이런 것이 반복되고 나면 항상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언제나 이빨 빠진 성공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불안한 완벽주의자들이 가진 완벽의 기준은 타인으로부터의 피드백에 좌지우지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 완벽에 대한 기준이 나 자신에게 있다면 결과를 보고 나를 힘들게 하는 혹독한 자기 비판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힘이 드니까. 이 과정에서 내가 즐거울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하고 싶어 하고 또 성취를 할 수 있는 적당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또 유연하게 적용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불안한 완벽주의자들은 이 자기 능력의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능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하고 그래서 하나하나에 과도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지나치게 계획적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완벽주의에 대한 강박은 실패를 회피하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의 기준을 지나치게 낮게 잡아서 어지간하면 실패할 일이 없도록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나를 최대한 갈아 넣어서 완벽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자 해요. 시한에 맞춰 주어진 과제를 훌륭하게 제출을 하지만 이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타인의 평가와는 관계없는 이를테면 집안일을 한다던가 운동을 한다거나 또 책을 읽는 등 이런 행동은 또 등한시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니까 불안한 완벽주의자들은 역설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안 하게 되거나 실패가 두려워 시작조차 안 하는 경우도 생기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한다. 그럴 때는 계속 위축되고 괴롭고 내 주변 삶에 더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이 완벽에 대한 강박을 건강하게 바꾸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불안한 완벽주의자는 상대적으로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석하지만 우리는 성공을 결과 중심으로 정의하도록 길들여져 있고요. 이 사회는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불안한 완벽주의자는 물론 우리들도 쉽게 결과에 집중하게 됩니다. 윤리적인 직업의식, 긍정적인 태도, 공정한 과정, 이런 것들로 칭찬과 상을 받기보다는 이익을 창출하고 자산을 늘리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 비로소 상을 받죠. 그런데 결과의 좋고 나쁨에만 집중하면 그렇게 과정을 놓치게 됩니다.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그 성취에 도달했는가? 이건 중요합니다.
어떻게에 집중하게 되면 나에게 주어진 과제도 더 쉽거든요. 예를 들었던 생일 파티처럼 모두가 크리스마스 파티보다 더 만족스러워하는 파티, 이 결과에만 신경 쓰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것들, 예컨대 설렘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라든지 새로운 음식에 한번 도전해 볼까라는 어떤 작은 성취 같은 거, 혹은 친구들이랑 같이 준비하면서 또 즐겁게 놀 수 있고 이런 시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게 되니까 재미가 없고 힘들 수도 있죠. 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벽한 성공이라는 결과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반면에 과정에 있는 요소들은 내가 통제할 수가 있죠. 내 감량대로 음식을 해볼 수도 있고 또 친구들이랑 놀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 완벽한 결과에만 방점을 찍고 달리는 것보다 과정에 집중할수록 자신의 효능감이 올라가고, 이는 곧 결과에 대한 더 높은 만족도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자기 혐오를 멈추자, 스스로에 대해서 규정짓지 않기, 자신에게 친절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거보다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목표 관리 전략 이거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거가 여기저기에서 자주 언급이 되는 건데요. 바로 스마트 목표라는 거예요. SMART. 이 책에서 마침 이 부분을 다루고 있길래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이 스마트 목표는 행동의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거든요. 지나친 완벽주의로 힘드신 분들께 아마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스마트는 약자예요. 각각 구체적인 목표, 측정 가능한 목표, 달성 가능한 목표, 의미 있는 목표, 시한이 있는 목표를 말합니다. 간략하게 하나씩 설명을 하면요. 먼저 구체적인 목표란 말 그대로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라는 소리예요. 매일 운동하기라는 목표가 아니라 매일 공원 한 바퀴 뛰기와 같이 말이죠.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매일 우리 집 옆에 있는 공원 한 바퀴 뛰기, 이렇게 해도 괜찮겠네요. 자, 이렇게 뚜렷한 목표는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뚜렷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파악하는 게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헤매지 않고 딱딱딱 수행할 수 있게 돼요. 자, 두 번째, 측정 가능한 목표란 목표를 수치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얼마나, 이런 것들이 명확할수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들을 헷갈리지 않아요. 자, 매일 달리기 15분을 한 달간이라는 목표와 퇴근 후 적당히 땀이 나는 정도로 달리기, 이렇게 목표를 두 개로 해놓으면 이 두 목표는 분명 다르죠. 게다가 수치화할 수 있다면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불안한 완벽주의자들이 어디까지 해야 완벽한 성공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잘 해놓고도 계속 아쉬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수치화된 목표가 굉장히 유용하겠죠. 자, 세 번째는 달성 가능한 목표 설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현실적인 목표를 말합니다. 목표를 높게 설정하는 것이 얼핏 생각하면 더 발전적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불안한 완벽주의자들은 이렇게 높게 설정하는 이 목표에 리미트가 없어요. 매일 퇴근 후 헬스장 무조건 간다. 매일 자기 전 토익 공부 1시간 무조건 한다. 내일부터 매일 아침 조깅하고 출근한다. 올해는 무조건 승진. 이런 거 여러분 익숙하시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게 힘들어요. 어떻게든 달려들어서 이 힘든 거를 해내려고 한다고 쳐도 그를 위해서 이제 다른 것들을 돌아보거나 활용할 수 있는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반대라면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는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미루게 되죠. 만약 여러분이 불안한 완벽주의로 인해서 시도조차 겁먹고 있다면 이 책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쉬운 목표부터 시작하기를 권합니다. 단, 그것이 마냥 쉬운 목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속도를 붙이기 위한 시동 걸기, 마중물, 이런 정도로 이 책에서 묘사를 해요. 쉬운 것에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것,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것으로 서서히 나아가라는 말이죠. 그것이 어렵다면 프로젝트나 임무를 잘게 쪼개서 하나씩 하면 됩니다. 제대로 하지 않을 거면 아예 하지 말자라는 생각에 퍼져버리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들이 훨씬 더 성공적인 결과로 이끌 테니까요. 네 번째, 의미 있는 목표. 의미 있는 목표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을 배제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남들이 기대하는 것인데요. 아마도 저 사람은 이메일에 빨리 답장해 주길 원할 것 같고, 아마도 저들은 자신들의 의견에 동의해 주길 원할 것 같고, 파티에서는 재밌게 내가 해주기를 원할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혹은 나 혼자 그렇게 짐작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고 필요한 것을 생각하면 타인의 기대나 타인을 위한 목표는 버려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생각해보면 높은 확률로 사실상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혹은 의미가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쓴 에너지의 양에 비하면 그닥 효용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아요. 벅차다고 생각이 든다면 당신에게 의미 있는 순서를 매기고 우선순위에 있는 것만 먼저 해보세요. 훨씬 마음이 편할 겁니다. 마지막은 시한이 있는 목표예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하는 이 시간에 끝을 둬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앞서 얘기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이런 목표라도 어떤 마감 기한을 스스로 정해놓지 않으면 이게 몇 년 동안 질질 끌릴 수도 있어요. 기약 없이 계속 미루게 되면요, 내가 지금 질질 끌고 있다라는 느낌도 받고, 이런 느낌은 결과적으로 내 발목을 잡아요. 뭔가 마무리 안 하고 계속 미뤘을 때 그 마음 한편에 뭔가 찝찝한 느낌, 다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서점에서 둘러보니까 완벽주의와 또 우리가 사는 모습들을 연결하는 오늘의 책 같은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근간에 심리학, 뇌과학 책이 쏟아지고, 또 자기계발서 역시 조금씩 변하지만 꾸준히 나오고 있는 점 등을 생각하면 그럴만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결과 중심으로, 성과 중심으로 이 사회는 점점 견고해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서 무력감이 계속해서 쌓여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모르겠다, 안 할래, 해봤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있는, 마음의 스텝이 조금 꼬였을 뿐이지 다시 정비하면 달릴 수도 있고, 내 삶이 힘들지만 내 삶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변화의 방법이 필요하고, 또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희망들을 담은 책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을 읽고 또 다른 책들도 좀 훑어보고 관련한 강연 같은 것도 있길래 봤는데, 사실 모두 대동소이합니다. 하나씩 천천히 부담 갖지 말고 조금씩 해 나가라는 말. 이런 게 좀 꼰대 같은 말일 수도 있고, 또 양산되고 있는 자기계발서에서 하는 거의 비슷한 말들일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해 나가면 지금보다 더 잘 할 수 있다는, 지금보다 더 만족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어쩌면 우리가 다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사실을 지금의 삶이 조금 힘에 부치고 지쳐서,
혹은 두려워서 자꾸만 잊어버리는 일이 이제는 좀 없었으면 합니다. 언더라인은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서 추천, 청취자 의견은 underlinebook@gmail.com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